그날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약간 매료된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개도 씨가 정말 임영웅 씨의 외모를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놀라해하는 표정과 잊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 근거리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 저한테. 진짜 잘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이 진짜 너무 조그맣고 얼굴 너무 조그맣고 피부도 너무 좋고 일단은 그 비율이 되게 좋아요. 키가 큰데. 비율이. 네.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거. 키도 저보다 한참 크거든요. 네. 제가 이제 78인데 그 친구 이제 85 되지 않나요? 82와 3 사이입니다. 근데 비율이 좋으니까 비율이 더 굉장히 커 커 보여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일단은 너무 잘생겼고 보자마자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아 진짜요? 뽀예요 되게. 그리고 젊잖아요 정말로. 맞아요.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제작진 리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출석은 하셨습니까? 제작진이 오셔야 리뷰를 하니까. 예. 오늘은 본격적인 제작진 리뷰에 앞서서 저희 앵커리 똑TV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채널이 런칭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죠. 예. 그동안 몇 개 회사에서 협찬이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받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분들께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또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만 이걸 하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겁니다. 갱년기 건강, 체지방 감소, 그리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에날 퀸인데요. 일석삼조의 아주 똘똘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는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하는 비에날 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비에날 씬이 요즘에 홈쇼핑에서 완판템이라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홈쇼핑 완판템으로 유명한 그 비에날 씬을 만드는 에이스 바이옴 제품인데요. 이 비에날 퀸의 모델은 아까 비에날 씬은 김희선 씨라고 했잖아요. 네. 이 비에날 퀸의 모델은 박주미 씨입니다. 박준 씨 하면은 진짜 최강 동안이시죠. 진짜 동안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다 보니 갱년기가 좀 신경 써요. 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갱년기 카페에 저 많이 이제 들어가서 가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정보도 이제, 있으니까. 네,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갱년기 카페에 보니까 그 비에날 킨 체험단이 있더라고요. 그거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아무도 모르게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그 갱년기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갱년기 건강관리 따로, 체지방 감소 따로, 장 건강 따로 이렇게 챙기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는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니까, 한 번에 다 담겨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들 좋아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몇 통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좀 먹어봤는데, 저도 열심히 먹으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에날 퀸에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랑 여기 보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요게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그리고 장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고요. 여기 써있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은 갱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피부 점막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 A,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갱년기 건강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지상파 방송에서 건강 프로를 좀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협찬을 받으면서 정말 괜찮은지 믿을 수 있는지 좀 꼼꼼히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요 비에날 17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체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섭취 전후 대비 체질량 지수가 감소를 하고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등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하루에 2캡슐을 시간과 상관없이 생각나실 때 시원한 물이랑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온도와 습기에 예민한 유산균이어서 냉장 보관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특허받은 용기로 별도의 실리카겔이 없이 냉장 보관을 할 수 있어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비엔알킨으로 갱년기 건강도 지키시고 체지방 관리도 하셔서 건강하고 젊은 청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 리틀 히어로 기대도 많았고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받았던 임영웅 씨의 첫 번째 단독 예능. 굉장히 의미가 깊은 프로그램인데요. 5부작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상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임영웅 씨의 새로운 매력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다른 면모들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느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이 제작진 리뷰를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임영웅 씨가 6월 넷째 주에 예능 출연자 중에서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 라코이를 통해서 예능 출연자 전체 순위를 결정을 해보니까 1위가 KBS E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마이리틀 히어로의 임영웅 씨가 차지했습니다. 인터넷 반응 1등입니다. 시청률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라코이라고 하는 수치로 분석을 좀 해보는 건데요.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시청자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시청자 버즈와 미디어 버즈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시청자 버즈라고 하는 건 게시글, 댓글, 동영상 조회수를 통해서 이 시청률로 잡히지 않은 수치들을 좀 잡아본 거고요. 미디어 버즈는 뉴스 기사, 동영상으로 세분화해서 마이크로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건데 이 총점이 임영웅 씨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방송이 얼마나 핫한가를 평가하는 수치가 시청률만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시청률로 보이지 않는 게 OTT에서 다시 보기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재생하는 거, 인터넷 댓글 드는 거, 이게 다 시청자의 반응인데 그 반응을 시청률이라고 하는 숫자는 담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라코이나 각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평가하는 지표들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발한 수치인데 여기서 이제 예능 출연자 1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분도 시청률표에 목매보신 적이 아마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률로만 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인터넷에서 화제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광고 모델로도 예,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 화제성 지수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그 시청률 갖고 담지 못한다는 얘기가 한 10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면 모바일도 많으니까 요즘에. 네, 그쵸? 모바일 많고 이제 OTT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나와서 편성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광고주들은 사실 시청률, 전체 가구 시청률보다는 그 세대 시청률, 2049 시청률, 그리고 화제성 지수를 현재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이 정말 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가 이걸 따질 때는 시청률보다는 훨씬 더 이런 지수가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좋아해도요, 가서 댓글을 단다거나 좋아요를 누른다는 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이 아티스트는, 이 모델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가면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물과 같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화제성 1위를 했다, 예능 출연자로 인터넷 반응 1위를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영웅 씨 팬분들은 한 번 안 봐요.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궤도님하고 인터뷰 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책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도 그 제목을 찾아서 궤도님 책을 주문했다는 분이 벌써 저희 독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우리
김PD님의 완전 뇌피셜인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담아볼까 합니다. 이명웅 씨가 이 후드티를 계속 입고 나오는데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게 새겨져 있는 글씨가 똑같고 깔별로 입고 나오는데 ABOBA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해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혹시 임영웅 씨가 팬들을 위해서 굿즈를 또 이걸로 만드시는 건가? 아, 지난번에 여기 그림 네, 그렸던 그림처럼 그래서 ABOBA잖아요. 네. 그래서 어부바 어부바? 우리 팬들을 다 업어주겠다. 영웅시대를 업어주겠다. 영웅시대를 업어주겠다. 근데 또 영어 철자로 보면 ABUBA가 돼야 되거든요. 부바니까. 부니까. 근데 이제 또 너무 또 그럼 직설적이니까 귀엽게 어보바. 어뽀빠 이렇게. 어보바. 나 어보바. 나 어보바. 어보바. 한번 어보바. 나 한번 어보바. ABOBA가 아닌가. 또 이런 재미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영웅 씨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필요하죠. 7월 달에 나오는 잡지 중에도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의 기획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저희가 늘 주장하는 대로 그냥 아티스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 리틀 히어로 5회를 보면 딱 두 가지가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처음과 끝이 영웅시대로 시작해서 영웅시대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그게 이제 LA 콘서트 때 불렀던 노래였는데 그게 딱 영웅시대한테 불러주는 연가처럼 마무리를 싹 하면서 33살의 임영웅 씨, 지금까지 임영웅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임영웅 씨 마음속에 가장 큰 포션은 I'm Here the Final에도 나온 것처럼 자신을 만들어준 영웅시대가 자신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프로그램 내내 잊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티스트로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모래알갱이가 신곡이 이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신곡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도 이번 예능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걸 자기의 그 상황에 맞춰서 흡수를 해서 그걸 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되게 놀라웠던 게 그 옥상을 찾아갔잖아요. 건물 LA에 그 옥상을 본인이 딱 여기다라고 했을 때 그 카메라에서 비춰준 뷰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딱 임영웅님이 얘기하는 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뷰가 아니라 평행하게 이렇게 딱 그 건물 딱 중간에 떠 있는 듯하게 그러니까 눈높이인 거잖아요. 눈높이에서 그런 뷰를 찾았는데 여기가 딱 그곳이다 이러면서 그 뷰를 보여주는데 살짝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와, 우리 임영웅님이 진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구나. 그냥 뷰가 보인다. 저는 뷰가 보이면 좋지. 그 정도인데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압적인 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보이는데 전체가 다 수렴해서 보일 수 있는 뷰였으면 좋겠다라는 자기만의 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찾아내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 그리고 싱어 임영웅 그리고 이제 작사 작곡하고 싱송라가 됐지만 이제는 프로듀서로서의 임영웅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 PD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을 보는 능력 이렇게 다 프로듀싱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 디테일은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프로듀서를 한다는 건 남들이 안 보이는 그 작은 부분으로 그게 이제 질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인다는 건 눈이 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갑자기 또 임기응변을 능력이 즉흥적으로.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하려면. 근데 그때 기상 상황이 나빠서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을 못 가고 크리스탈 커브 해변으로 이제 위치를 바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원래 가고자 했던 곳 이상의 제가 아웃풋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 프로듀싱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영웅 씨가 이번에 아주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신의 성장을 넘어서 후배나 다른 가수들의 성장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곧
그런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이번에 이제 궤도님 인터뷰를 이제 천문학 전공이시니까 그분이 하려고 이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칼 세이건이잖아요. 칼 세이건이 한 얘기 중에서 요즘에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게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러니까 이명 씨의 결론이 그거지 않았을까. 큰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존재인 별이고 또 그 사막의 작은 존재의 모래알갱이로 이 삶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사랑뿐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본인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뭐 사막이나 우주나 이 광대한 자연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들이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음악 세계에 투영되지 않을까. 이제 정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